지금 처리해야 되는 5개의 주문 보면 싱가포르, 그 다음에 태국, 대만, 이 브랜드가 동남아시아에서 꽤 인지도가 있어요. 거의 30조의 주문이 하나씩 들어와요. 많이 쌓아두면 부담되니까 조금씩 팔릴 만큼만 딱 합니다. 살림을 잘하고 싶은 가정주부가 저희 샵의 타겟층이기 때문에 그런 주방용품들도 상당히 잘 나가는 편이에요. 대표님은 쇼핑하면서 한 달에 얼마 정도 벌고 계신 거예요? 지금은 월 순이익으로 1,500만 원 이상 벌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쇼피라는 플랫폼에서 역직구 사업을 하고 있는 쇼피셀러 4년차 45살 온셀로거라고 합니다. 쇼피가 어떤 거예요? 쇼피는요, 동남아시아의 쿠팡 같은 거예요. 동남아에 계신 고객들이 한국 제품을 구입하시는 그런 사이트예요. 쇼피 언제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쇼피는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2022년 4월 1일부터 시작해서 횟수로 지금 4년차 셀러 활동하고 있습니다. 쇼피 하기 전에는 무슨 일 하셨나요? 저는 얼마 전까지도 연기 학원 원장하고 있었어요. 부업으로만 쇼피를 하다가 전업셀러가 된 지는 2개월 차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연기학원을 그만둔 이유가 있나요? 쇼피가 사실 너무 잘 돼서 그만두게 됐고, 노력한 만큼 성과를 내는 게 쇼피만 한 게 없으니까 쇼피가 조금 더 매력적이었던 것 같아요. 연기학원 운영하면서 쇼피도 같이 시작하셨던 거예요? 맞아요. 쇼피를 처음 알게 됐을 때 한 3년 동안은 부업으로 쇼피를 운영했었어요. 사실 100만 원 정도 벌고 싶어가지고 한 건데요, 100만 원을 너무 빨리 벌었어요. 쇼피 하고 나서 6개월 차 되니까 그게 됐고, 2년, 3년 차에서 월 1,000만 원을 넘겼어요. 월 1,000만 원을 기점으로 전업으로 돌려야겠다라고 결심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잘 안 되셨으면 계속 연기학원 하고 계셨겠네요. 그랬을걸요. 아마 연기학원을 계속 했겠죠. 12년 정도 운영을 했었으니까 아마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연기학원도 잘 되셨나요? 연기학원도 잘 됐어요. 잘 됐는데 연기학원 같은 경우에는 합격자에 따라서 그 1년의 사업 성패가 좌우되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좀 많았어요. 합격자가 안 나오고 이러면 1년 동안 힘든 생활을 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쇼피랑 비교하게 되더라고요. 쇼피는 그런 우여곡절 같은 게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연기학원 운영했을 때는 수익이 어느 정도 나왔나요? 매출 규모가 컸는데 한 150평 정도 되는 학원 공간을 운영하다 보니까 지출이 많았어요. 그래서 힘들어서 사실 쇼피를 시작했는데, 쇼피에서 번 돈을 어느 순간 학원에 갔다가 메꾸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연기학원에서 얼마를 벌었는지는 사실 계산이 불가능합니다. 근데 쇼피를 아는 사람이 별로 없지 않나요? 쇼피를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한국 사람들은 쇼피라는 플랫폼에서 물건을 구매할 수가 없고 판매만 할 수 있으니까, 이런 온라인 셀링의 판매를 관심이 있어 하시는 분들만 쇼피라는 게 있구나 알고 계셔서 거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쇼피에서 어떤 물건을 판매하시는 거예요? 잘 팔린다는 건 사실 다 따라서 올렸던 것 같아요. 뭐 KF94 마스크, 그다음에 한국 식품, 한국 뭐 유아용품, 키즈, 뭐 주방용품, 이런 거 다 갖다가 팔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서 몇 가지 잘 팔리는 것들을 집중적으로 해서 지금 팔고 있죠. 지금 뭐 이런 것도 제가 초창기부터 팔았던 거거든요. 우리나라 건데 전자레인지 튀기기만 하면 되는 이런 제품. 뭐 이런 거는 비건 인구가 많다, 동남아에도. 그래서 뭐 이제 한번 올려본 거고, 주방용품 같은 거는 실리콘으로 된 이런 제품들, 이런 것도 사실 때 하나만 사시는 게 아니라 한 번에 막 4개씩 이렇게 구매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쿠팡에서 안 팔고 쇼피에서 파는 이유가 있나요? 저는 쿠팡이랑 스마트 스토어 같은 걸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은 경쟁도 심하고 어떻게 판매해야 되는지를 아예 접근을 못 했는데, 쇼피는 제가 처음 배울 때 동네 마트나 이런 데 가서 상품 소싱 해가지고 올리면 팔린다라고 해가지고 믿어보고 한 거거든요. 근데 진짜로 한 3개월 있으니까 팔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온라인 판매를 처음 해보니까 이렇게 파는 게 되게 재미있게 느껴졌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지금까지 판매하고 있습니다. 쇼피는 어떻게 알게 되신 거예요? 쇼피는 제가 부업을 좀 해야겠다고 찾아보던 중에 마침 인터넷 기사에 쇼피라는 플랫폼을 소개하는 기사가 떴어요. 그래서 그거 보고서 역직구라는 말도 처음 들어보고 쇼피라는 말도 처음 들어봐서 이거 블루오션인 것 같은데? 라는 생각으로 시작하게 됐어요. 쇼피 말고는 아예 다른 거는 생각 안 하셨던 거예요? 생각을 안 한 거는 아니고, 쿠팡이랑 스마트 스토어 하는 분도 많고 하려는 사람도 많아서 경쟁이 너무 심한데 초보자인 내가 할 수 있을까? 의심이 들었어요. 근데 쇼피는 장벽 같은 게 낮다고 생각을 했어요. 초보자들도 충분히 할 수 있고, 제가 시작했을 당시에도 쇼피는 블루오션이라고 했고, 아직까지도 홍보를 엄청 열심히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판매자 모집이 잘 안 된다 그래요. 심리적으로 해외 판매다 보니까 판매하시는 분들이 장벽 같은 걸 느끼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쇼피가 어렵진 않나요? 저는 쇼피가 제일 쉽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 기준에서 쉽다는 이유는 열심히 한 만큼 보상을 얻을 수 있으면 저는 그게 쉬운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운영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현실적인 어려움 같은 것들이 없지는 않죠. 그거는 뭐 쇼피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제가 했던 일 중에 쇼피가 사실 제일 쉬웠던 것 같아요. 지금 이거 포장하는 건데 이런 유리 제품들은 잘 깨져요. 10번 보내면 한두 번은 항상 깨져서 도착해가지고 반품이랑 환불 같은 게 들어오면 되게 속상하고, 그래서 지금은 안 깨지는 방법에 대해서 많은 노하우가 쌓여 있어서 반품과 환불로 인한 스트레스를 조금은 벗어 던질 수 있게 됐습니다. 반품이나 환불 들어오면 어떻게 하나요? 반품이랑 환불이 들어오면 쇼피 코리아에서 보상 정책이 있어요. 예전에는 싱가포르에 보낸 물건이 반품이 들어오면 제가 돌려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못 돌려받는 경우가 태반이었어요. 그런데 다행히 보상 정책이 바뀌어서 물건을 되돌려 주지 않는 대신에 판매가의 50%까지를 보상해 주겠다라고 정책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물건을 돌려받지 못하더라도 일정 부분을 돌려받으니까 손실액을 조금 덜 하게 됐죠. 그래서 크게 신경 쓸 거는 없어요. 시스템에서 알아서 처리를 해주니까요. 파손이 잘 안 나는 꿀팁이 있나요? 경험적으로 이 제품은 어디가 깨지더라 데이터를 쌓으니까 아무리 뽁뽁이를 많이 쌓아도 손잡이 부분이 잘 깨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박스에 넣기 전에 보강을 한번 해줘요. 쇼피를 하시게 되면 박스 쪼가리 같은 것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이런 것들을 한번 이렇게 보강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박스에다가 집어넣어서 사이즈 맞춰서 잘라서 넣으면 절대로 깨질 일이 없어요. 쇼피는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쇼피에서 주문을 받게 되면은 저는 제품을 많이 보유해 놓고 있는 편이에요. 왜냐면 DTS라고 빨리 보내줘야 하는 기간이 있거든요. 그 기간을 빨리 채우면 탑의 지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보통은 구비를 해놓고 20% 정도는 쿠팡이나 스마트 스토어에서 사가지고 포장해가지고 보내는데, 김포에 있는 집하지까지만 보내면 되거든요. 근데 김포까지 제가 매일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으니까 쇼피에서 제공하는 픽업 서비스가 있어요. 그래서 요 건물의 1층에다가 박스에다 넣어서 내놓으면 아침에 가져가세요. 그러면 바로 김포로 들어가죠. 해외 배송이라고 해서 해외로 우리가 직접 보내는 게 아니라 김포까지만 보내면 되는 거니까 간편하게 돼 있는 게 되게 장점이에요. 그냥 큰 박스에 몇십 개의 택배를 넣어놔도 저렴한 가격에, 서울권은 2,000원인가 제가 있는 경기권은 한 박스에 4,000원이면은 그 많은 물량이 배송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간편하게 돼 있죠. 오늘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오늘 일정은 남은 포장을 좀 마무리하고요. 그리고 오후에 들어온 주문 처리 못 해놓은 게 있거든요. 그거 주문 처리하고 그 다음에 상품 리스팅을 할 게 있어요. 상품 등록을 해서 팔아야 되는데 고객분이 특정 제품을 요청하신 게 있어요. 그것부터 지금 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문은 많이 들어오나요? 하루 평균 50개 정도 주문 지금 받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비즈니스 인사이트라고 하는 곳에 가보면 월별로 정리된 자료를 보실 수가 있어요. 1, 2월 달은 비수기인데 2월 달 자료를 보시면은 1월보다도 7.47% 주문량이 감소했죠. 2월 달에 28일 동안에 받은 주문 수가 1289개예요. 근데 3월 달에 가면 지난달보다 조금 주문 수가 올라오기 시작했고 매출도 그만큼 조금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늘 3월 18일인데 하루 전까지 집계가 되니까 840개를 17일 동안 나누면 대략 한 50개 정도의 주문을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파시는 물건 가격대가 어떻게 되나요? 가격대는 천차만별이긴 한데 평균적으로 한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가격대 제품들을 제일 많이 팔고 있어요. 그 이상 넘어가면 반품이나 환불 들어왔을 때 보상 규정이 200달러까지만 한도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선을 평균적으로 하고 있고, 그 가격대에서 제일 판매가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이런 제품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같은 데서 한 27,000원에서 3만 원 정도 하는 제품이거든요. 제가 올려놓은 정보 좀 보여드리면 여러 가지 색색별로 올라가 있는 텀블러인데 싱가포르, 태국, 대만 같은 나라에서 상당히 좀 인기가 있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런 제품들이 처음에는 잘 안 팔렸어요. 그런데 BTS의 정국이라는 분이 라이브 방송에서 직접 사용하게 되면서 갑자기 판매량이 늘어나면서 또 쏠쏠하게 판매가 됐던 제품이거든요. 제가 올려놓은 상품 페이지에 보시면 이 제품이 정국님이 직접 사용하신 제품이에요. 썸네일에서 이렇게 유명한 색상을 넣어놔야 클릭이 일어날 것 같아서 올려놓은 거고, 지금은 이런 제품들로 리뉴얼 돼가지고 판매가 되고 있는데 계속 지속적으로 판매가 일어나고 있는 제품들이에요. 이런 거는 식탁에서 쓰는 테이블 매트예요.
있는데요.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 적혀 있어요, 제품에. 상당히 인기가 많은데 이런 제품들은 구매하실 때 한 번만 사시는 게 아니라 4개 이상씩 사시거든요. 우리나라는 2인 가족이 많은데 동남아 쪽에는 아직도 가족 수가 많은가 봐요. 그래서 객단가를 상당히 높일 수 있는 제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주방용품이 잘 나가니까 주방용품들 주로 판매하고 잘 팔리는 게 사실 제일 재밌잖아요. 그래서 잘 팔리는 제품들을 주로 해가지고 판매하고 있습니다. 오전에 제가 주문 처리를 한번 했었고요. 처리해야 되는 거는 지금 현재 5건이에요. 요거 잠깐 보시면은 오늘 들어온 주문이 23건이 들어왔는데 어제는 오늘보다 조금 장사가 더 잘 됐어요. 그래서 조금 판매량은 떨어진 상태지만 그래도 저녁 때 되면 또 주문이 몰리기 때문에 하루 50건 채우는 거는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옆에 저는 사실 이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페이지 뷰가 요즘에 한 1만 정도가 나오고 있어요. 제가 평균을 내보니까 250개의 페이지 뷰당 1개의 주문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항상 1만 이상으로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편이고요.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총 팔린 유닛 개수가 몇 개냐, 이게 높으면 높을수록 객단가를 높일 수 있거든요. 23개 팔렸는데 유닛 수가 23이면 사실 크게 마진을 보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요게 수치가 이거의 2배가 되게끔 하는 거를 목표로 해서 샵 운영을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처리해야 되는 5개의 주문 보면 싱가포르, 그 다음에 태국, 대만 한번 들어가서 볼게요. 이게 다이소 제품이에요. 네오플램이라고 하는 주방 브랜드가 다이소에 입점해서 판매하는 거거든요. 상당히 잘 나가는 제품이고요. 여기 보면은 어레인지 시먼트라고 있어요. 재고가 있으면 내가 보내줄 거다. 그래서 주문을 승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컨펌을 누르면 바로 송장을 출력할 수 있게 돼요. 프린트 웨이비를 누르면 이런 송장이 만들어지는데 이걸 출력해가지고 제가 포장한 물건에다가 붙여서 내놓기만 하면 픽업 서비스에서 알아서 가져가 주시니까 사실 운영하는데 어려운 게 하나도 없는 거죠. 되게 간편합니다. 제일 잘 팔린 상품은 어떤 거예요? 판매 수도 많고 마진도 좀 괜찮게 본 제품 중에는 우리나라 주방 브랜드에서 만든 제품인데 스텐으로 된 제품이고 뚜껑이 있어서 사무실에서 주로 간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건데 이 브랜드가 동남아시아에서 꽤 인지도가 있어요. 이런 게 잘 팔릴 것 같아서 그냥 올려두기만 했는데 진짜 신기한 경험을 했죠. 쇼피에 더블데이라고 2월 2일, 3월 3일, 4월 4일 이런 날에는 트래픽이 되게 많이 일어나거든요. 거의 30초의 주문이 하나씩 들어와요. 행사 때만 되면 계속 판매가 일어나서 너무너무 행복감을 저에게 심어줬던 그런 제품이죠. 쇼피가 특징이 총 8개 나라에다가 판매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싱가포르 샵에 대한 내용이에요. 44달러니까 싱가포르 달러로 44달러면은 44,000원 계산하시면 되거든요. 이거 우리나라에서는 18,000원 정도 되는 가격이니까 그 중에서 한 30% 정도는 쇼피 수수료로 나가고 배송비 같은 걸로 나가거든요. 그거 제외한 금액이 남는 거니까 상당히 마진율이 높은 편이었죠. 그래서 한 여태까지 1000개 정도 팔았어요. 여기 보면은 1K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로 2천만 원 정도 벌지 않았을까 예상됩니다. 근데 수수료가 30%면 높은 거 아닌가요? 쇼피 수수료는 그렇게까지 높지 않고요. 한 20% 정도가 되는데 해외 배송이다 보니까 무게에 따라서 배송비가 좀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이 정도 무게면 30% 정도 되겠다 말씀드렸고, 쇼피 수수료는 사실은 저는 신경을 안 쓰는 편이에요. 왜냐면 제가 어차피 관여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마진 볼 것만 신경 쓰면 되니까 수수료가 10%든 20%든 저는 사실 개의치 않는 편이에요. 대표님은 쇼피 하면서 한 달에 얼마 정도 벌고 계신 거예요? 지금은 월 순이익으로 1,500만 원 이상 벌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쇼피에서 볼 수 있는 자료는 비즈니스 인사이트에서 매출을 볼 수가 있어요. 1월달 자료를 보시면 35,550달러 판계제 매출이거든요.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5,200만 원에서 5,300만 원 정도가 될 거예요. 5,200만 원에서 수수료 떼고 배송비 떼고 다 떼고 1,500만 원이 제가 지금 벌고 있는 순수익인데 이거 따로 정리해 주는 게 없어서 다 하나하나 제가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온 게 1,504만 원 1월 달에 이 정도 나왔고, 이거는 설명드리면은 카드값 쓴 거예요. 제품 사느라 쓴 거. 그리고 실제로 판매 수익은 1,331인데 쇼피셀러의 장점 중에 하나가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가세 환급을 한 이 정도 받을 걸로 예상이 되고, 그래서 총 이걸 썼는데 페이오니아라는 거에서 이 정도의 금액을 제가 출금을 한 거죠. 그랬더니 순수익이 1,504만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잘 되셨나요? 처음부터 잘 되지는 않았죠, 당연히. 왜냐면은 제가 온라인 판매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으니까 기술이 전혀 없었어요. 근데 이게 억울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잘 된다는데 왜 나만 안 되지? 해서 그때부터 엄청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조금씩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재미를 느꼈죠. 그때부터 막 판매가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오게 됐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거 보시면 2024년 4월에 시작했는데 5월과 4월에 수익을 정리 안 해놓은 이유는 판매가 단 한 건도 없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6월 달에 보면은 총 30일 동안에 10건 주문 받았어요. 그래서 7만 원 벌었거든요. 근데 이때 제가 월세로 7평짜리 원룸 사무실에서 40만 원씩 월세가 나가던 상황이니까 적자였어요. 근데 다음 달에 이만큼 많이 팔았어요. 그래도 아직 적자입니다. 19만 원. 그리고 아직도 적자예요. 근데 포기하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 다음 달에 갑자기 월세 빼고 나니까 100만 원 넘게 벌은 거예요. 이때부터 제가 너무 재미를 느끼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300만 원 넘고 500만 원 넘고 700, 800 넘다가 1000만 원 넘으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해왔습니다. 이건 뭐 하는 거예요? 이거는 상품 등록하는데 이미지 어레인지 해야 되거든요. 저는 일러스트 프로그램으로 쓰고 있어요. 초보분들은 미리 캔버스에서 작업들 많이 하시는데 저는 이게 익숙해가지고 한눈에 보기도 편하고 해서 일러스트를 좀 사용하고 있는데 이렇게 자동 정렬까지 해주고 바로 출력하면 되니까 속도가 굉장히 빠르죠. 이 제품은 제가 모르는 제품인데 태국의 고객이 지금 기다리고 계세요. 저한테 판매해달라고 역으로 제안이 오는 경우가 사실 상당히 많거든요. 다른 플랫폼하고 다르게 고객들하고 채팅으로 계속 주고받으면서 하다 보니까 고객하고 또 친해지기도 하고 그분들이 제가 몰랐던 제품을 올려달라라고 하면 저는 마치 구매 대행해주는 느낌으로 올려드리기만 하면 무조건 구매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그게 이제 팔로워의 힘이기도 하고 이분이 요청한 지 하루 이틀 지났는데 최대한 빠르게 해드려야 만족을 하시니까 지금 급하게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지금 만든 거 바로 쇼피에서 원하는 정사각 이미지로 다 편집이 돼 있죠. 10초, 20초면은 작업이 끝나는 거니까 매우 간편하죠. 그래서 여기로 와서 방금 전에 만든 이미지를 바로 상품 등록을 할 겁니다. 그러면 상품이 올라갔죠. 여기다가 제품명이랑 상세 설명을 영어로 넣어야 되는데 요즘엔 챗 GPT가 너무 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사진만 넣으면 바로 최적화된 상세 설명 제목이 나올 수 있게 하는 방법을 제가 지금 사용을 하고 있어요. 챗 GPT를 PC로도 할 수 있지만 저는 그냥 간편하게 핸드폰으로 하고 있어요. 제가 상품 등록하는 거를 학습을 시켜놨거든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내용에 맞게 여러 번 작업을 한 기록이 있어요. 여기다가 제가 올릴 상품 사진 4장을 입력을 할 겁니다. 제가 올릴 제품이 이거거든요. 이 수세미인데 이 제품에 상세 설명이 포함된 거하고 이미지까지 해서 4장을 넣으면 바로 상품 설명이 영어로 만들어져요. 학습을 시켜놔서 그냥 이미지만 넣으면 되는 거예요? 네,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을 학습을 시켜놨어요. 제목은 이렇게 달아줘. 상세 설명은 좀 이런 내용이 들어갔으면 좋겠어. 제가 사진 4장을 넣었더니 GPT가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로 제목 만들어줬고 상세 설명 만들어줬고 이 제품의 특징, 스펙, 그다음에 제가 주로 쓰는 문구까지 한 번에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이렇게 만들어진 거를 PC랑 또 호환이 되니까 방금 작업했던 게 PC 버전에서도 똑같이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복사를 합니다. 아까 상품 등록하던 페이지에서 그대로 갖다가 붙여넣기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제목을 여기다가 한 번 더 붙여주면 이게 어떤 카테고리인지 자동으로 잡아주는데 이건 스펀지고 수세미니까 이거 누르시면 돼요. 그리고 이 상태로 이 브랜드가 없으면 노 브랜드로 적으시면 되고요. 나머지 정보들 채울 수 있는 만큼 채우시고 그다음에 이거는 옵션인데 이거는 옵션 없이 단일 상품으로 파는 건데 투피스 세트로 기재하고요. 이 제품이 얼마의 가격으로 할 건지 마진 계산 시트에서 정리하신 금액 넣으시고 재고 수량은 여유 있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거는 이 제품에 대한 스큐니까 관리하시기 편한 걸로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제품의 무게는 한 200g 정도 될 거라고 예상이 돼서 0.2 넣으시고 DTS는 보통 이틀을 넣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페런트 스큐까지 넣으시면 그리고 크리에이트 앤 퍼블리시 누르면 어느 날에 발행할지 정보가 떠요. 지금 이거는 태국 고객이 요청하신 거여서 태국에다가 우선적으로 발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태국 가격으로 1200바트를 컨펌하면 약 5초 후에 태국 샵에서 제 상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상품 등록이 생각보다 얼마 안 걸리네요. 처음 하시면은 1시간 이상 걸리실 거예요. 저는 익숙해져서 한 상품당 10분 넘어가지 않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나름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하루에 상품 등록은 몇 개 정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상품 리스팅 하는데 시간을 너무 많이 쓰지는 못하는 상황이라 하루에 3, 4개 정도는 반드시 올리자라고 목표를 세워가지고 올리고 있습니다. 동남아에서 한국 제품들이 잘 팔리나요? 동남아에서 한국 제품에 대한 수요는 많은데
나왔는데 공급이 좀 부족한 느낌. 그래서 아직까지는 굉장히 블루오션이다 이런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쿠팡이나 스마트 스토어만큼 치열해질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이 쇼피가 그래도 진입 장벽이 조금 있는 편이다 보니까 시작해서 어느 정도 성실하게만 하시면 훨씬 더 큰 성과를 내실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쇼피는 어떻게 배우신 거예요? 독학으로 공부했습니다. 일단 와이프하고 같이 쇼피 셀러 센터에 가서 거기 유니버시티가 있어요. 각종 자료들이 그거 서로 놓고 보면서 연구하고 그래도 해결 안 되면 쇼피 고객센터에 이제 채팅 상담하는 거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좋은 답변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씩 배워가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쇼피 보니까 다 영어로 돼 있는데 영어 못하면은 하기 어렵나요? 영어를 잘하시면 아무래도 유리한데 요즘에는 다 GPT하고 대화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어려울 게 사실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뭐 이런 거 보기 어려워도 여기 번역 버튼 있잖아요. 이거 하나만 눌러도 한국어로 다 번역이 돼요. 번역이 거의 정확하기 때문에 요거대로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울 게 없죠 사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채팅창이거든요. 고객하고 채팅하는 건데 대만 분이세요. 이런 거 다 대만어로 쓰셨는데 한글로 번역이 돼서 기본적으로 나와요. 그래서 저는 영어로 답변 드리고 GPT한테 번역해달라고 해가지고 보낼 거예요. 다 알아서 자동 번역이 되니까 CS 운영하는데 영어를 못한다고 해서 전혀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한국 셀러도 쉽게 시작할 수 있나요? 네, 쇼피 코리아가 있기 때문에 네이버 같은 데 치면 바로 나와요. 그래서 입점 신청하기 하면 거기에 써 있어요. 1분 만에 입점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누구나 하실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상품 등록하시는 거 이런 거에 어려움을 느끼시니까 어렵게 느끼시는 것만 해결하면 사실 아무것도 어려울 게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보통 주문 들어오면은 사러 가나요? 아니면 미리 사놓고 주문 들어오면은 보내나요? 처음 초보로 시작하실 때는 재고를 쌓아두는 위험을 감수하기 좀 어려우시잖아요. 그래서 주문이 들어오면 그때 네이버나 쿠팡에서 주문하셔가지고 보내셔도 괜찮아요. 근데 이제 저 같은 판매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최대한 빨리 보내드리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판매량이 어느 정도 있는 제품들은 재고를 좀 쌓아두고 하시면 훨씬 운영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이 제품은 세탁 할 때 얼룩 지워주는 거거든요. 사진 보여드리면 이 제품인데 하나 주문이 들어왔어요. 근데 제가 지금 재고를 안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이소에서 사야 되는 제품들이랑 같이 좀 구매를 하러 가야 돼서 지금 바로 사러 가야 될 것 같아요. 좀 이따가 와서 뜯어야 될 택배들입니다. 아까 보여드린 주방용품들 라이브 방송 할 때 사면 싸거든요. 그게 지금 와 있는 거고 그거 말고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랑 쿠팡에서 산 거 다 섞여서 지금 와 있는 거예요. 지금 일에 만족하시나요? 매우 만족합니다. 제가 만족하는 이유는 저만 열심히 하면 되거든요. 제가 그 전에 하던 일은 저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성취를 볼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 간의 관계 이런 게 되게 중요했는데 지금 일은 그냥 제가 열심히 한 만큼 벌 수 있고 보상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점이 일단 매력적이고 사람하고 또 부대끼지 않는 게 되게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여기 사무실도 집에서 걸어 다닐 수 있는 거리거든요. 옛날에는 강남까지 왔다 갔다 하느라고 출퇴근도 힘들고 했는데 지금은 그냥 걸어 다닐 수 있는 그런 점에서 만족해요. 쇼피가 쿠팡이랑 스마트 스토어 같은 국내 플랫폼이랑 차이가 어떤 게 있나요? 기본적인 원리는 비슷하다고 해요. 한국 국내 시장이냐 아니면 해외 시장이냐 차이 말고는 사실 크게 다를 거는 없어요. 어떤 제품을 팔아야 돈이 될까요? 잘 팔리는 카테고리 사실 되게 많아요. 쇼피에서 K-뷰티는 어딜 가나 1등 하는 카테고리고 건강기능식품도 잘 팔린다고 하고 어느 카테고리나 사실 샵을 잘 만드시면 저는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제일 자주 가는 곳들을 지금 해놨는데 여기가 생긴 지 얼마 안 됐는데 그전에는 다이소 제품 판매한다 그러면은 재고 구하려고 막 수원도 가야 되고 서울도 가야 되고 멀리까지 가야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은 여기가 진짜 큰 매장이어서 여기서 다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때부터 다이소 제품을 더 많이 올리기 시작했고 제 매출의 한 20% 정도는 다이소 제품에서 지금 나오고 있어요. 다이소는 우리나라에서 그냥 저렴하게 합리적으로 쓸 수 있는 생활용품 파는 곳 아니야? 정도잖아요. 근데 동남아에 계신 분들은요 다이소를 유튜브나 이런 데서 접하세요. 인스타그램이나. 그래서 굉장히 트렌디한 제품으로 인식을 하고 계시고 심지어는 채팅에서 이거 다이소 정품 맞냐? 이렇게 질문하실 정도로 다이소에 대한 인지도가 사실 되게 좋은 편이에요. 근데 다이소 제품들은 얼마 안 하는데 그걸 팔면 돈이 되나요? 그러니까 돈이 되는 거죠. 다이소를 한번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시다 보면 이 정도 가격에 판매하는 게 실제로 제품의 질이 떨어져서라기보다는
다이소의 가격 정책 자체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사실 상당히 가성비 높은 제품들을 많이 찾을 수가 있어요. 다이소 제품을 좀 비싸게 파는 건가요? 합리적인 가격에 파는 거죠. 동남아 분들이 어느 정도 알고 계세요. 이게 1,000원짜리다, 2,000원짜리다 이런 정도 알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막 터무니없는 금액으로 팔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진을 괜찮게 남길 수 있는 제품이 많이 있다고 봐요. 여기가 다이소 있는 건물입니다. 워낙 매일 오니까 와이프랑 같이 여길로 이사 올까 할 정도로 거의 저희 집같이 다니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처음에 초보자들이 쇼피를 할 때 어떤 제품을 파는 게 좋을까요? 저는 집에 있는 것부터 막 올리기 시작했거든요. 잘 팔리는 것만 자꾸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내가 잘 아는 제품을 먼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잘하는 제품부터 시작하시되 인기 많은 카테고리는 화장품이나 한국식품, 건강기능식품 이런 류니까 거기에서 잘 고르셔가지고 올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팔로워가 토탈 해가지고 한 25,0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분들이 다이소 제품을 제가 잘 파니까 다이소 제품 신제품 나오고 하면 제일 먼저 저한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이 제품 팔 수 있냐? 그러면 제가 검색해가지고 올려드리고 하면서 지금 계속 판매하고 있어요. 기본 양말인데 색색별로 있어서 예뻐 보여가지고 했는데 종종 팔려요. 하얀색 재고가 없어서 많이 쌓아두면 부담되니까 조금씩 팔릴 만큼만 딱 합니다. 국내 생산 메이드 인 코리아거든요. 쇼피에서는 메이드 인 코리아가 바뀌면 일단 프리미엄 효과를 거두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쇼피 시작해서 100만 원 정도 벌려면 현실적으로는 얼마나 걸릴까요? 6개월 차에 처음 100만 원 넘겼거든요. 저는 진짜 잘 못하는 사람이었으니까 그 정도 걸렸는데 배우시고 하면은 3개월에서 6개월 사이면은 그 정도 수익은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쇼피를 할 때 초보자들이 꼭 알아야 되는 게 있나요? 배송비 규정인데 무게하고 부피에 따라서 배송비가 많이 차이가 나는데 초보분들이 그거 잘 모르셔가지고 판매를 했는데 손해를 보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계산하시는 거를 좀 잘 아시고 시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살림을 잘하고 싶은 가정주부가 저희 샵의 타겟층이기 때문에 그런 주방용품들도 상당히 잘 나가는 편이에요. 다이소에 물건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럴 때는 직원분에게 SOS를 치면 됩니다. 그러면 창고에 가서 찾아주시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은 재고가 7개 이하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정도의 재고는 있는 건데 이 자리에 없으면 다른 칸으로 옮겼거나 창고에 있거나 이런 경우예요. 그래서 직원분을 지금 제가 찾아보고 있습니다. 뭐 하나만 여쭤봐도 될까요? 이 제품이 71번 매대에 있다고.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았습니다. 어플에서는 71번 매대에 있다고 했는데 73번에 돼 있는 거예요. 직원분한테 물어보면 되게 친절하게 알려주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나 해결했습니다. 실제로 주문 들어온 개수만큼 사는 거예요? 아니요, 지속적으로 판매가 되는 거는 좀 여유 있게 구매하고요. 1년에 한두 번 팔릴까 말까 한 그런 제품들은 주문 들어온 만큼만 구매하고 있어요. 쇼피 하는데 초기 비용은 얼마나 드신 거예요? 한 100만 원 정도의 여유 자금으로 시작했는데 사실 저는 사무실부터 구했거든요. 그래서 사무실 보증금 500만 원이랑 운영자금 100만 원 해서 600만 원 정도 필요했던 것 같고, 사무실 없이 하실 분들은 100만 원 정도만 있으면 충분히 운영하시는데 어려움이 없으실 거예요. 아까 이것 때문에 다이소 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좀 지속적으로 팔리는 거라 여유 있게 가져다 놔야 돼요. 다이소에서 어떤 제품을 가장 많이 파셨어요? 디즈니 제품도 많이 팔고 했는데 여기 주방용품 쪽에서는 이런 게 이제 규조토 제품인데 우리나라에서 옛날에 인기가 많았잖아요. 다이소 아닌 데서는 되게 비싸요. 근데 여기서는 1,000원, 2,000원이면 구매할 수 있어서 규조토 콜렉션 이렇게 올렸더니 많이 팔았죠. 1년 동안 한 이 규조토로만 한 2천만 원 정도는 제가 번 것 같아요. 한번 장 보면은 다이소에서 많이 나올 때는 막 20만 원까지도 나오거든요. 오늘은 많이 안 사서 5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다른 일도 많은데 쇼피를 선택한 이유가 있나요? 쇼피를 해야 제품 소싱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것 같았어요. 우리 주변에서 사용하고 있는 거를 판매하면 되니까. 그래서 실제로 해봤는데 상품 소싱이 사실 생각보다 쉽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쇼피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5만 원 정도 나올 거라고 예상했는데 45,500원 나왔습니다. 그래도 비슷하게 맞췄죠? 감사합니다. 쇼피를 잘 하시는 분들의 공통점이 있나요? 제가 만나 뵀던 분들의 공통점은 저랑 사실 생각 통하는 부분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끼리 하는 말이 잘 안 되면 정답은 리스팅이다. 정답은 상품 등록 많이 해라. 많이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 좀 안 좋은 이슈들이 있을 때 안 좋은 쪽으로 생각하기보다는 긍정적인 방향 쪽으로 생각하시는 긍정적인 마인드 같은 거, 그다음에 좀 성실하시다는 거, 이런 게 공통점인 것 같아요. 반대로 잘 안 되는 분들은 왜 그럴까요? 안 좋은 이슈 있으면 안 좋다고 쇼피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생각하시는 거, 그다음에 반품 같은 거 들어오면 되게 힘들어하시는 유약한 마인드 같은 거, 그런 것들이 많이 가지고 계시지 않게 생각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쇼피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성공하신 분들하고 얘기 많이 나눠보시고, 유튜브 같은 데도 강의 같은 거 많이 올려놓으셨으니까 그런 거 보면서 나도 할 수 있어 라고 끊임없이 생각하는 거, 이런 태도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쇼피를 하고 싶은 분들에게 짧게 한마디 해주세요. 그냥 하시면 되는데 제 영상 보시고도 아마 안 하실 거예요. 왜냐면은 시작하기 너무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뭔가 방법이 생기고, 그래야 문제가 생기고, 그래야 해결 방안이 나오는 거라 그냥 시작하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도 다이소에서 즐거운 쇼핑을 마치고 다시 지금 사무실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워라벨은 어때요? 워라벨은 저는 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주 6일 근무하거든요. 토요일 빼고. 포장을 하루라도 늦게 보내면 샵에 좀 안 좋은 영향이 있을까봐 매일같이 포장을 해요. 아침에 나가서 저녁까지 지금 일을 하고 있어요. 전업셀러로 전환하면서. 어쨌든 이게 유일한 생계 수단이니까. 퇴근하고 나서도 CS는 계속 일어나요. 새벽까지도. 근데 사실 그 다음날 보내도 되는데, 저는 성격이 채팅 받으면 바로 답변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 잠자는 시간 빼고는 계속 이거에 시달리고 있다? 쇼피로 돈 많이 벌어서 되게 여유로운 생활을 즐기고 이런 거하고는 좀 거리가 있다,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쇼피를 시작하고 바뀐 점이 있나요? 수익은 많이 늘었죠. 수익이 많이 늘어서 삶의 희망, 목표 이런 게 조금 더 분명해진 것 같고 여유로워졌어요. 하면 된다는 게 느껴지니까 삶의 질이 조금 높아진 것 같아요. 쇼피의 장단점이 있나요? 상품 소싱이 쉽다라는 거, 그다음에 샵을 잘 키워놓으면 판매가 꾸준하게 일어난다는 거, CS가 편리하다는 거, 이런 장점들이 있는데, 단점은 정책들이 변화가 좀 잦다는 거. 나라도 8개 나라고 이러다 보니까 나라마다 숙지해야 될 것들이 좀 많아요. 수수료 갑자기 막 비싸지고 이런 이슈에 대응하기가 조금 쉽지 않은 거, 이런 단점들이 좀 있고, 그거 말고는 특별히 단점이라고 느낄 만한 게 없어요. 지금까지 일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 있나요? 태국에서 제가 판매를 되게 잘했거든요, 초반부터. 그런데 관세를 모르고 팔아가지고 손해를 좀 많이 봤어요. 한 1년 차에 제가 손해만 1,000만 원 이상 봤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죠. 그때 멘탈이 약간 좀 흔들렸는데, 내가 여태까지 번 돈을 생각하니까 그래도 요즘 이겨낼 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가 가장 큰 위기였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매우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는데, 팔로워가 엄청 늘었어요, 덕분에. 그리고 샵 지수가 엄청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제가 손해보는 관세 부과되는 제품들 다 빼고 나서도 한 달 만에 바로 복구가 했거든요. 그래서 태국에서 2달 정도 운영한 걸로만 제가 여태까지 손해본 거를 만회할 수 있었으니까 사실 전화위복 같은 게 된 거죠.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어떤 게 있나요? 사업 초기에 다이소 제품을 팔았는데 누가 50개를 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와이프랑 너무 신나가지고 재고 구하러 막 다녔어요. 한 2시간 넘게 차 타고 안양에서 막 둔촌동도 가고 해서 50개 겨우겨우 구해가지고 보내가지고 한 15만 원인가 벌었거든요. 근데 기름값으로 한 10만 원 쓴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뭔가 미션을 완수한 느낌? 부부가 이렇게 한마음 한뜻으로 제품 구하러 다니고 했던 그 기억이 되게 좋았던 기억으로 남아있어요. 앞으로의 목표는 어떻게 될까요? 저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월 3천만 원 정도 버는 게 목표였거든요. 근데 지금 1,500만 원 찍으니까 3천만 원까지 가는 게 행동이 잘 안 돼요. 리스팅도 하고 해야 되는데 자꾸 다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유튜브 채널도 막 개설해가지고 하는데, 사실 그게 너무 재밌어요. 내가 뭘 알려드리고 이러는 게 감사하다고 댓글도 받고 이러니까 자꾸 그쪽으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1만 유튜브가 되자가 요 근래 좀 목표고요. 수익적으로는 가족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을 만큼 벌자라는 게 목표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들한테 하고 싶은 말 있으실까요? 저는 쇼피하기 전에는 되게 의심도 많고 생각도 많고 이런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쇼피할 때는 안 그러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왜냐면 벌어놓은 게 많이 없는 제 자신을 보면서 그냥 해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애들은 점점 커가고. 그래서 이 영상 보시는 분들도 이렇게 돈 버는 사람도 있구나 알아가셨고 해볼만 하다라고 느껴보셨다면 크게 생각 많이 하고 이러지 마시고 행동하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런 도전하고자 하는 의지가 생기신다면 그냥 생각 없이 도전해보셨으면 좋겠어요.